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을 무대로 자유민주 국가들과 연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 속에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놓고 우려도 나오는데요. YTN에 출연한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중국과도 전략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G7 무대를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탄탄히 했습니다. 일정과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4개월 만에 나선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양자회담만 10차례 넘게 진행하며 외교 접촉면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어제가 2박 3일 일정 중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당시 강제징용으로 현지에 갔다가 희생당한 조선인이 적지 않았던 만큼 사상 첫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는 과거사 측면에서도 진전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서 3국 밀착 외교를 공고히 했습니다.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뜻을 모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3자 회담을 하자며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깜짝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처음 만나 정상회담했고요. 우크라이나에 연대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살상 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귀국해서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오늘 오후엔 역시 G7을 마치고 방한하는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을 만나 한-EU 정상회담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에 대한 의미와 소회를 직접 밝힐 걸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은 여전히 외교 안보의 시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밀착은 공고히 했지만 동시에 중러 관계의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G7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G7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중국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북한에는 무모한 행동을 하면 강력한 국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어제 초청국 확대 세션을 통해 이런 흐름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의 사례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하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G7과 우리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철벽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조금 전 YTN에 출연해서 중국과 양자 간의 전략 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 그 계획이 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중국 역시 현안에 대해서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분위기가 오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간의 양자 간의 전략 대화를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계획이 또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김태효 차장은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분한이거나 재건에 대한 부분이라 정치적으로 러시아가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을 계기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연대 안에서 국제적 현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